네, 뉴욕 증시 4월에 산타 기대감 단어까지 나오는데 진짜 그 정도일까요? 자,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관심 얼마나 이어질까입니다. 자, 최근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고요. 좋을 때는 더 좋고 나쁠 때는 더 나쁜 레버리지 관심이 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네, 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소위 오징어 게임에 빗대면서 너무 여기에 심취하고 있고 손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걱정을 미국 언론에서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오늘 그런 얘기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레버리지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좀 알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는데요. ETF 상품이 당초 시작된 것 자체는 뭔가 좀 적은 수수료를 내고 안정되게 지수를 추종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지루한 투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 분들은 좀 뭔가 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에 부응하면서 나온 것이 레버리지 ETF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 작년 한 해요. 400억 달러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얼마 늘어났느냐. 그 전에는 600억 달러였기 때문에 작년 한 해에 지금 작년까지 해갖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1천억 달러까지 운영 자산이 됐는데요. 그 규모로 보면 새로 출시되는 ETF 중에서 레버리지 ETF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제일 먼저 생긴 것은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지는 거의 20여 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10개, 20개 정도가 좀 안 됐던 10개 내가 생겼었는데요. 이게 2021년이죠. 팬데믹 직후에 보면 한 해에 25개가 생겼고요. 2022년에 25개, 2023년에는 2022년부터 주가가 약간 슬로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3개로 줄었는데 2024년에는 한 해에 무려 62개가 출시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출시됐냐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겠고요. 올해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9개가 출시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27개가 지금 출시된 상황이 되겠는데요. 금년 들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정상적인 손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12월에 출시된 테슬라 ETF가요. 오늘은 또 반등했겠지만요. 금년에 70% 넘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도 금년에 22% 이상 하락했는데요. 주요 레버리지 ETF의 최근 1년 동안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 딱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도 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한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상품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즉 여기서 소비자는 투자자들인데요.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런 상품이 나올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니까 상품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즉 투기적 매매에 휩쓸릴 수밖에 없겠고 결국은 재산상 손실은 확대되는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부분의 레버리지 ETF를 여러분 보고서 보면 국내 상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보고서에 등장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담배를 사시면 인체 해롭다 이런 거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ETF 미국의 SEC 규정에서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2배, 3배 하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주가가 2배, 3배 되면 거기서 2배, 3배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써 있습니다. 하루 이상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1일 레버리지 목표와 때로는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이 써 있으면 제가 직역한 거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생각과 달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가 올라가면 나는 30%가 기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10% 올라갔는데 20%밖에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 하루하루의 변동성 갖고 거기에 수수료나 그리고 슬리피지 코스트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 운용에 집중하고 있는 몇몇 자산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렉시온이라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서 디렉시온 자산운용사 여러분들 많이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여기에 이런 자산운용사의 비판에 대해서 이 CEO의 반론이 있습니다. 더글래스 요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한마디로 돈을 엄청 벌고 있겠죠, 지금요. 이런 상품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겠죠. 기관이라든가 소매 거래자, 여기서 소매라는 건 개인 투자가들인데요. 소매 거래자 모두가 레버리지에 더 쉽고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자기는 만들었을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반대로요.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는 항상 모든 것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상품도 만들었지만 아래로 만들었는 상품도 만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너희들 다 원하는 사람 너희들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디렉시온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포함해서 교육 자료에 상당한 자본을 자기는 투자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거의 장단점은 뚜렷이 알고 있는데 이거 갖고 손해보는 사람, 이해를 잘못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정확히 알고 우리가 교육 영상도 만들어놨는데 왜 안 보고 나서 나중에 불평을 하냐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해도 되고 돈을 벌면 뭐 축하드릴 일이지만 레버리지 ETF의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워낙 정리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장기 투자, 특히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좀 자제하시기를 관점에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상품들이 굉장히 레버리지 관련해서 늘어났는데 그만큼 좀 변동성을 좀 예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댓글장에 호수님께서 테슬라 갖고 있는 분 좋겠다. 오늘 10% 폭등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작년 12월에 출시한 테슬라 2배 ETF는 올해 90%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꼭 또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도 좋은 것만 아니라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의 소식입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변화 무쌍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상호관세 축소 기대감에 급등한 뉴욕 증시를 보니 역시 뉴욕 증시를 눌렀던 건 관세였구나. 오늘 안도감을 주었죠. 역시 협상카드였나 봅니다.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4월 2일까지 우리 이번 한 주 트럼프 말말말 주목하자라고 딱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말말말인데 이 부분은 오늘 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시장으로 상당히 반영됐는데요. 또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을 벌어올지 모르는 것이 트럼프 다음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에서 잇따라서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4월 1일 날 시행되는 소위 보편적 관세에 상당히 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폭이나든가 율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라든가 철강 이런 관세 정책은 산업별 관세 정책은 또 없앨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국가가 소위 상호 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양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티 15국가, 더티 15이라 해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럽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여기서 흑자를 워낙 미국 상대로 흑자를 많이 벌은 나라든 문제 있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집중할 수 있다 등등 얘기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도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죠. 오늘도 보면 잠시 전에 뉴스 보셨지만 현대자동차가 어마무시한 또 투자를 하니까 현대는 빼줄 게 또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미국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했던 말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트럼프 다음을 보여드리는 문제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 회사에서는 현대자동차 이런 건 얘기합니다. 현대자동차만 하지만 딴 데도 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국가라는 건 이미 이야기 나온 건 호주는 봐준다 그랬거든요. 호주만 봐주면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유연,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단어가 관세라 그랬고요. 네. 또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47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유연함, flexibility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유연함이라는 단어를 진짜 자기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유연성도 있고요. 또 유연성이 있기도 하다 얘기하고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면서 말에 뭐 말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오늘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면서 주가는 급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매그7 주식이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오늘 특히 12%가 올라갔는데요. 테슬라 오늘 여기다가 주시장이 큰 반영이 안 됐지만 오늘 또 서비스 같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뭐냐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수많은 요즘 뭐 데모도 있고 뭐 화재도 일어나고 뭐 방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또 FBI에서 우리식으로 보면 특별 수사팀을 또 구성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테슬라 하는 사람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도 자체가 또 호재에 있을 수도 있어 보이겠고요. 오늘 또 관세 정책하니까 엔비디아라든가 AMD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올라갔고요. 이런 것만 올라가겠습니까? 또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로 분류되겠는 팔란티오도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것들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개인 투자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 전광판을 보면 전부 다 초록색, 전부 다 올라간 그런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보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S&P 500이 200일선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늘 11일 만에 오늘 200일선을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4주 연속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뭐 반등이 하락이 저지되면서 플러스가 났는데 4주 연속 하락한 것이 지금 1928년 이후에 66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각각 한 달 이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보면 1%, 3%, 5% 그리고 한 9%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시장 또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확인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 특히 4월 2일 그 전까지 심지어는 그 다음에도 관세 관련 얘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 그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시죠. 자, 특히 4주 연속 하락한 뉴욕 증시가 이제 5주 만에 그 멈추면서 여기에 이제 기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를 보낼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 헤드라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4월 토픽인데요. 오펜하이머는 특히 이제 그 종목들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4월 종목도 어떤 것들을 꼽아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4월이 되기 때문에 이제 4월에 관련된 종목들을 뭐 국내 증권사도 하지만 외국의 IB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런 접근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숫자입니다. 미국 주식은 숫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실적 그리고 월간의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증권사들이 아마 그런 라포트를 낼 테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펜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제 증시 상황이라든가 펀더멘탈을 집중해서 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올해 제가 오른쪽으로 올해의 하락률, 그 상승률도 있겠지만 올해 하락률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트코입니다. 목표 주가까지 계류율이 한 24% 되겠고요. 장기적인 수익성을 재확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간에 엄청나게 사람 많고 주차장이 꽉 차는 거는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오펜하이머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쉐이크쉑입니다. 2025년은 오펜하이머의 연간 토픽이기도 한데요. 4분기 매출도 15%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업계 최상위권으로 지금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엠러빈입니다. 엠러빈은 어저께도 한번 잠시 뉴스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공매도 레포트 이후에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오늘 그 오펜하이머도 자기가 봤을 때는 주가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는 얘기하면서 엠러빈을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가 꾸준한 증가세가 있다는 얘기가 하면 되겠고요. 총 마진율은 S&P 500기업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무려 지금 총 마진이 77%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네. 한마디로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한마디로 머신이죠. 기계같이 돈을 버는 기업인데 어떤 비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결국은 돈을 벌어가는 좋은 회사라는 관점에서 4월에 주목할 주식으로 선정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의 탑픽 리스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줄차는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진지하고 강력한 질주, 은은 어때요? 예, 마켓워치에서 오늘 나온 딱 그 제목 자체가 진지하고 강력한 질주, 은, 투자 적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관심이 있고 저만 하더라도 금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은은 이제 저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의 소개하는 관점에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은 가격이 지금 온스당 33달러 수준인데 이게 1980년도에는 48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아직 사상적과는 멀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은 그나마 산업에서 좀 쓰는 거기 때문에 금이랑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은의 가격은 금과 은의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하나가 은이 70 정도의 비율로 간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금 하나 대 은의 비율이 80을 조금 넘는 정도로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금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2025년에는 은에 대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에 대한 투자 방법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마감하겠는데요. 은에 관련된 은 자체를 추종하는 ETF가 SLV입니다. SLV요. 한 주당 가격은 지금 30달러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되겠고요. 역시 은에도 광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ETF가 있습니다. SIL이라는 ETF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참고해서 은행 관심 있는 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